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지수 먼저 보면 지금 보이는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음봉을 띄었는데 한 0.14 정도, 거의 보합이죠. 상승이 아니라고 봐야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상승.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미약했던, 하지만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늘었어요. 확실히 보면은 거래량이 늘진 않았어요. 확실히.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승, 이거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일단은 요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내일은 글로벌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수 하락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좀 놓치는 부분이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떤 상황이길래 미국 다우는 계속 신고가를 달리는지, 국내 증시는 꺾였는데 앞으로 갈지 하락할지,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서 일단 내일은 좀 그런 쪽 위주로, 기본적 분석 위주로, 펀더멘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금일은 아주 심플하게 기술적 지표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술적 지표로 먼저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수급에 의한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이 있었어요. 상승이 있었는데 거래량은 늘진 않았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상승,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는 상승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거래량이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확신이거든요. 확신. 만약에 추세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 강하게 매수하고 거래량 또한 많아져요. 거래 대금도 당연히 늘고.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1% 상승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걸 오늘은 조금 확인이 됐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이는 MACD 지표라고 있죠. MACD 지표를 제가 요거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여기 주가는 빠지고 깊게 빠지고.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 저점이 주가는 낮아졌죠. 근데 MACD는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죠. 이렇게, 그죠? 주가는 낮아지고 MACD는 바닥이 높아지는,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요거의 신뢰도가 더 높아요. 신뢰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요런 패턴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들이. 그러니까 주가에도 그래.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습일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조금 꺼려지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지수를 차트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수만큼은 차트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제가 오전에 시향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패턴이 좀 나올 수 있어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드
숄더. 이게 한글로 맞죠? 헤드, 머리, 그리고 어깨.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머리, 어깨. 요거를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말을 하고요. 보통 고점 주식들이 요런 모양 패턴에서 대세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흔히 공매도도 많이 하고, 공매도를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요런 구간. 그래서 이거를 근데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를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코스닥에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일단 MACD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저는 좀 상당히 높게 봐요. 현재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한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상승을 주고 다시 한번 좀 눌려주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이런 패턴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피 차트도 비슷하죠. 아이고, 코스피 차트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죠. 여기도 역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올라가고 MACD는 주가는 빠지는, 이거 역시도 비슷한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거래량이 실리는 위치는 이쯤에서 거래량이 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이 언저리에서 한 1주 혹은 2주 정도 때 되면 아직은 주춤거린다에 아직은 없어질 것이고 주춤도 없어지는 걸 확인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패턴도 좀 염두에 둔 건 맞아요. 그래서 1, 2주 정도 패턴에서 이런 박스 모양이 잘 만들어진다면 정말 8월 말부터 9월부터는 다시 지수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건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차트로서 이렇게 차트로서만 얘기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일은 무식해 보이지 않으려고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을, 내일은 글로벌 시황을 한국 시장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오늘의 수급의 주체는 누구였는지를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보면 일단 요 주식 업종 차트는 제가 일단 치울게요. 치우고 그리고 오늘 수급의 주체를 한번 볼게요. 수급의 주체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기분 나쁜 물량이 있어요. 금융투자, 얘네들의 물량이 좀 많죠. 얘네들의 물량이 많고, 이거는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투신이 조금 들어왔고 기금은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타 요거는 지금 아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일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거를 일간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일간, 잠시만요. 일자별로 보여드리면, 계속 하락하던 외국인이 조금씩 이 매수한 건데, 여기에는 아직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뻘겋게 무슨 뭔가 있어야 이게 추세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기는 힘들어요. 일단. 그리고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역시 거래소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죠. 조금 들어왔고, 기관들 금융투자 좀 들어왔고, 투신, 기금, 연기금이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이 좀 낮다. 당연히 1% 정도나 상승하려면 그래야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이게 보면 이 파란색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거든요. 밑에 빨간색 제가 다시 할게요. 여기 위에 거 파란색이 기간이에요. 기간의 물량.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물량. 아직까지도 기간이 매수세가 강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약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지금 IT 쪽 관련해서 이쪽으로 엄청 강한 매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 종목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에 해당하는 IT 쪽에 대부분의 물량이 실렸었어요. 이쪽에는 물량이 뜨문뜨문 있었죠. 근데 이 강했던 부분이 빠지니까 여기는 매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약한 거예요. 강했던 게 빠져버리고 여기는 약했던 건 그냥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강했던 수급이 이쪽 어디 섹터로 가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코스닥은 매수세는 좀 약했다라고 일단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어느 주식을 샀을까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몰려있던 것들이거든요. 수급대로. 보면 이름을 보세요. KD건설, 페노션, 이화전기, 아남전자, 그쵸? 아남전자, 이화전기 이런 거 이상하죠? SMCNC, 그죠? NSN, 그죠? YJM 게임즈, 지엔코, 윌비스, 성지, SH.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주도주들은 아니었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있었는데, 보통 이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단타성 어떤 그런 종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수급이 지칠 대로 꼬여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개인들이, 이런 종목에 반등이 있었는데 이 반등은 무시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나마 이 안에서 볼 거는 금융주, 철강, 제강, 뭐 이런 쪽밖에 없어요. 중공업 정도. 그래서 오늘은 IT나 이런 쪽은 아예 없었어요. 매수세가 거의 없었고, 제가 이거 하나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 있죠.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종목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어떤가요? 제가 지금 저희 고객 종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특히 요즘에 말 많았던 NSN, 이런 종목들, 이 종목 회사의 실적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실적? 이 회사는 계속 적자예요. 130억 적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2016년도에요. 18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0억, 손익은 마이너스 133억. 이런 회사의 주가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아직도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매수하고 뭔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이런 단기성, 이런 단타라는 의미보다는 급등주라고 흔히 불러지는 잡주들, 흔히, 그죠? 이런 종목들이 단기성 올라가는 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약세일 때 흔히 많이 보여져요. 시장이 약세일 때 흔히 잡주라고 알려지는 종목들이 급등하거나 반등할 때가 좀 많아요.
이런 거를 잡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 상승은 보였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약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떤 그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있을 거고, 이런 구간에서는 잡주들 혹은 방어주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들은 역시 그냥 방어만 하는 거예요. 추세가 다시 올라가면 방어주들은 다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좀 자제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국 항공우주도 이야기가 좀 많았죠. 심하게 급등했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다. 재무제표상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이 물량의 대부분이 이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할 때 이 대부분의 물량은 다 개인들이 샀어요. 위험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물려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굳이 이런 종목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에너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오늘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도 있었거든요. 반드시 있었는데, 오늘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코스피예요. 거래 오늘 등급 많이 오른 것 순으로 정렬해 보면 약간의 어떤 제약주들, 세아제강 오늘 저희가 매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제약주들이 좀 보이고, 두산바켓, 하나테크인, NC소프트, 넷마블, 그쵸? 요런 것들이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IT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코스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코스닥 돌려보면 네이처셀, 큐렉소, 오늘 얘네도 정말 많이 올랐네요. 큐레패션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에 대한 걸 인정합니다. 여기도 약간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메디톡스, 그죠? 바텍 이런 거 보면, 그죠? 요런 쪽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뭐냐면, 글로벌 단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저성장, 저물가, 저유가 이런 환경에서 성장 섹터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성장하는. 지금의 성장은 IT예요. 4차 산업이고. 그렇죠? 이쪽에서 종목들이 오르지 않았는데 코스닥에서 오늘 반등이 있었다라는 거는 진짜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종목 시황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은 매수했던 세아제강을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8월달 들어서 매수 추천했던 게 한국가스공사, 이거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동아지질, 인선 ENT, YG1. 금요일이었나요? 네. 그다음에 오늘 세아제강. 일단 IT 쪽은 없죠. 근데 이 지금 추천해드린 종목 역시 제가 기대 수익을 짧게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만약에 주도주들이 변하는 8월 말이나 9월 정도 됐을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는데, 그때 주도주들이 반등한다. 그 반등의 그 어떤 기준은
지수와 함께 반등을 하면은 종목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세아제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세아제강 다 알죠? 어떤 종목인지는. 그쵸? 근데 막상 이 회사를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분들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세아제강이 이렇게 대표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면 뭐 다 아는 거라서 사실 제품들 볼까요? 제품 보면은 제품을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서 쓰이는지도 봐야겠죠. 어디서 쓰이냐면 뭐 시추기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봤죠. 이런 것들 이런 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강판들이 들어가는 거고, 특히 이제 셰일가스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아졌죠.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세아제강을 오늘 매수한 이유를 그쵸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세아제강을 추천한 이유는 이게 철강 그러니까 이게 세아제강이랑 포스코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강 직접적인 그 원자재 가격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이게 영향이 있는 거고, 세아제강은 조금 달라요. 같은 철강을 생산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한 포인트는 미국에서의 유정용 강판이라고 하죠. 수요 증가. 이게 왜 수요 증가할까? 유정용 강판이 뭘까? 유정용 강판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요.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유정용 간판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런 유정용 간판들을 만드는 작업의 일부분인 거예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사실 실제로 본다면 여기 보면은 써있죠. 송유관 오일 가스 부분에 쓰이는 거고, 송유관 유정관 그죠? 해양 플랫폼 이런 것들 튜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세아제강이 미국의 유정용 강판 수요 증가에 수혜를 입을까? 근데 왜 유정용 강판이 증가할까를 알아야겠죠. 일단은 WTI와 연관이 돼 있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지금 텍사스 중진류가 예전에 $100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26까지 왔었죠. 달러 왔다가 지금 다시 한 $50 언저리에서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라든지 WTI 어떤 서부 텍사스유라든지 대표적인 그 유정인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버리면 시추를 하지 않겠죠, 많이. 그쵸? 너무 그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공급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죠? 공급과 수요가 정확히 차이가 나요.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남아있는 재고 처리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유가 바닥에서 다시 원유가 추세적으로 이제 안정권으로 상승의 패턴을 보이니까 다시 이제 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유 채굴 시축기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원유 채굴 시축이 가 증가할 때 얘네 세아제강이 증가. 왜냐면 여기에 대부분 꽤 많은 비율이
세아제강의 제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달러였을 때 시축이, 그리고 30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을 때 시축이의 수양이, 시축이가 2,000개였었어요. 2,000개. 30달러로 떨어졌을 때 시축이가 400개 정도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2,000개였던 시축이가 원유가 빠지면서 400개로 됐다가 최근까지 기준으로 봤더니 다시 900개까지 올라왔어요. 시축기가 908개 정도까지. 근데 여기서 뭐 2,000개까지 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시축기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유가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가 회복.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서 제품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느는 것도 당연히 세아제강한테는 좋지만, 세아제강의 투자 포인트는 유가라는 겁니다. 유가.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미국에서 보통 세아제강의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미국에도 세아, 이거 보셨죠? 세아. 미국의 세아 스틸이라고 이제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거든요. 세아 스틸 USA라고. 거기에 아예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요. 왜냐면 이런 큰 것들은 운임이 더 비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공장을 짓고 그 근처에 공장을 인수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는 휴스턴에 위치한 유정용 간판 제조 공장 두 곳을 1억 달러에 인수도 했었어요. 그래서 세아제강이 미국 쪽에서는 좀 안전하게 계속 그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했던.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세아제강이 관세율이 다른 경쟁사 대비 좀 낮아요. 흔히 다른 강판사들이라고 하죠. 강판사. 다른 강판사,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쓸게요. 제가 글씨가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인데요. 지금 시간 되면 머리가 아파서 좀 두서가 없습니다. 경쟁사의 평균 한 11%에서 20% 정도 관세가 낮아요. 보통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미국 상무부에서 그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지난 4월에. 그때 2.76의 관세율이 부과됐어요. 2.76. 다른 데 비하면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지금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관세율도 낮은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경쟁사들도 인수해버려서 수급도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아제강을 일단 추천드렸고, 세아제강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아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이렇게 돼요. 패턴을 조금 길게 해서 좀 볼게요.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죠. 주가랑 그대로 연계해서 한번 보는 거. 2014년도 요 당시 때 영업이익이 1642억, 2015년도 영업이익이 777억, 2017년도 영업이익이 772억. 비슷하죠? 영업이익에 따라 주가가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지금 2017년도의 예상 영업이익은 1157억. 그러니까 좀 올라오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려면 2018년도 실적이 좋아야겠죠? 2018년도의 예상 실적은 1334억. 높아지죠? 그럼 주가는 올라가겠죠? 거기다 또 하나, 수급 쪽으로 보면 이 수급, 제가 요 라인은
주가랑 정확히 반대로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어때요? 패턴이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죠? 패턴이? 그죠? 똑같죠? 거의 똑같죠? 수급이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자형에서는 수급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가는 추세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실적도 좋아지는 게 확실하고 수급도 좋아지고 펀더멘털 어떤 환경들, 기초 체력들 이런 거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다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거 맞고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다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종목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급등해서 고점 찍고 순간 한 4주 만에 50% 수익 내고 이런 종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하지만 시간 지나면 한 15% 올라와 있고 한 몇 달 지나서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했더니 한 30% 올라와 있고 이런 종목인 거예요. 이 종목들은. 세아제강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세아제강은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수급이 좋다. 실적도 좋고 환경도 좋다. 유가 환경도 좋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좋은 말만 했겠죠. 그죠? 하지만 역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하락한다면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실수 인정.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매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게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인정을 빨리 하고 매도를 하면 손실이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면 매도하면 되고요. 맞으면 끝까지 가서 끝까지 추세를 다 수익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시장을 조금 경계하면서 봤던 하루이고 조금 주식도 역시 조금 무겁게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